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6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인내심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고요.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만성질환의 특징이죠. 퇴행성 관절염을 기상병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비가 오고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을 맞춰요. 그래서 기상병, 일기예보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지면 세균은 습도를 좋아하죠. 그래서 습도가 많아진 걸 감지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한 날씨에 자기의 안 좋은 부분이 아파요. 잇몸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죠. 그러면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많이 아픈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한다면 금요일이 가장 아프고 금요일 저녁이 가장 힘들겠죠. 낮은 그런 대로 참을만 하는데 하루의 피로가 쌓이는 저녁이 되면 더 아프죠. 그리고 저녁은 낮보다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밤에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일어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뻣뻣해지는데 풀어지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아요. 1시간 이상 뻣뻣한 것은 루마티스 관절염이고 30분 이내에 풀어지면은 퇴행성 관절염이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거리 걷기, 등산을 하고 그날따라 관절을 많이 쓴 날은 심하게 아프다. 무슨 병이냐? 퇴행성 관절염이죠. 이렇게 무릎 관절이 변형이 되는 것은 안쪽부터 마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쪽에 힘이 안 가는 자세로 걷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걷기가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모의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치료 및 예방. 일단은 물리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관절의 파괴가 심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상체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다리의 중심인 무릎에 힘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살을 좀 빼는 거, 몸무게를 더는 것은 관절에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긁지 않는 운동이 좋아요. 염증을 긁지 않는 운동은 일단은 수영이 되겠죠. 물속에서 움직이면은 무리가 가지 않고 염증을 덜 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닥터들은 수영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할머니들은 깜짝 놀래요. 내가 이 나이에 수영을 하다니. 그게 아니라 물속에서 걸으라는 얘기예요. 자, 물속에다 고정시켜 놓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수영.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수영이고요. 1, 2, 3, 4, 5에 수영이 없으면 그 다음에 다리에 무리를 가지 않는 체조가 좋은 운동이 되겠죠. 골다공증. 골질이 송송송 빠져서 구멍이 나고, 구멍이 난 부분이 압력이 가게 되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뼈 골자에 마늘 다자에 구멍공자, 뼈에 구멍이 많이 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니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정상적인 뼈와 골다공증 환자의 뼈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식에게 뼈와 칼슘을 뺏기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칼슘으로 뼈를 만들고, 단백질로 살을 만들고, 철분으로 피를 만들어요. 사람이란 뼈와 살과 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특히 같은 40세여도 여자 나이 40이 되면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옵니다. 이미 자녀에게 골질이 빼앗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더 이상 생식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칼슘을 뼈에 저장하지 않고 반띵을 하게 돼요. 반만 저장하고 반은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40세 이후에 폐경이 오면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가 남성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40은 사람 나이의 40은 인간 중고차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0이 되면 생애 전환기 검사 용지를 보내주죠. 그래서 너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40년이 됐으니까 어디 한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서 이때부터 내시경 검사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골질이 빠지게 되면 약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요. 그래서 척추가 골절되고 손목이 골절되고 대퇴가 골절되는 일이 생기죠. 자, 척추의 골질은 빠지는데 머리는 여전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D처럼 굽게 되는 거죠. 이렇게 D처럼 굽었을 때 넘어져요. 그러면 그 충격이 골반과 허벅지로 가서 골반과 허벅지의 뼈가 잘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낙상을 생기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겁니다. 낙상 방지죠. 자, 뼈의 주성분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여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낙상을 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살을 좀 빼는 거 좋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체중 부하라는 것은 체중이 실리는 쾅쾅거리는 운동을 하라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염증을 자극하지 않도록 물속에서 걷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니면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살살 걷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칼슘이 구멍난 뼛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것을 내 몸무게만큼 힘이 실리도록 한다. 그래서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해요. 쾅쾅거리는 운동을 말하죠. 그리고 비타민들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서 피부를 통한 비타민 D가 생성되도록 한다. 우리 피부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자외선과 합성을 하면 비타민 D3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피부가 까마신 분들은 대체로 뼈가 튼튼하고요.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는 일단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뼈 튼튼 비타민이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고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죠.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은 햇볕을 통해서 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햇볕을 볼 일이 더 많죠.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불면증이 거의 없는 거예요. 뼈도 더 튼튼하고. 그런데 피부가 까매지는 게 싫죠. 그런데 요즘에는 비타민 D 주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뼈도 좀 튼튼해지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 D 주사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맞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소변을 볼 때마다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술을 좀 줄이고 담배를 좀 끊으시는 게 좋겠죠. 자, 고관절 골절. 자, 허벅지 쪽에 골절이 생기는 것은 몸이 점점점 D자처럼 굽기 때문에 압력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이에요.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해요. 노인들에게 있어서 골절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낙상 때문이죠. 그래서 낙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도록 한다. 그러면 미끄러져 넘어질 만한 물건은 치우도록 하고 바닥에 미끄러운 것은 바로 닦도록 하고 욕조 안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는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놓도록 한다. 어두운 곳에는 불을 밝히고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는 보행 벨트를 메어주고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를 뒤에서든 앞에서든 붙잡고 함께 걷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뇨 생식기계 여성의 요도는 4에서 5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방광에 소변이 너무 가득 차면 밖으로 질질 새는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요실금이라고 하죠. 실금은 지린다예요. 요를 지르면 요실금, 대변을 지르면 변실금이라고 부르죠. 여성이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요도의 길이가 짧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여성에게는 요실금이 있고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자, 빈뇨라는 것은 화장실을 하루에 8번 이상 왔다 갔다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빈뇨라고 하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실금, 지린다, 요실금, 소변을 지린다. 그래서 요실금이라고 하죠. 밤 야자를 써서 특히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야뇨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한다. 주로 여성들이죠. 자, 여성은 방광의 용적이 작고요. 그리고 자연분만을 통해서 이미 관략근이 헐거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100cc 정도 넘어가면 근력이 약해져서 소변이 밖으로 셀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도의 길이도 4에서 5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가 드시면 요실금이 오죠. 요실금이 오면서 우울증이 함께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 외출을 자제하는 일도 생기죠. 자,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복압은 배심이에요. 배심이 울릴 때 소변이 지리게 돼요. 예를 들면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을 통해서 뱃살에 힘이 가게 되면 소변이 찔 나오는 거, 그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자마자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물소리만 들어도 오줌이 나오는 거죠. 역류라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방광에 오줌이 우리가 80에서 100cc 정도 고이면 소변 마려운 느낌, 요의감이 와요. 그런데 이런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방광에 오줌이 쌓였는데도 소변 마려운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소변이 가득 차서 질질질 넘치게 돼요. 역류라는 말은 넘치죠. 그래서 넘쳐서 질질 흘리는 실금을 역류성 요실금, 이게 바로 노인의 요실금, 여성 노인의 전형적인 노인성 요실금을 말합니다. 넘치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새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4번, 식이섬유소가 들어있는 풍부한 풀떼기를 먹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럼 변비와 요실금은 무슨 관계냐? 우리가 요도질 항문, 같은 근육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변비 때문에 힘을 주면은 요도 쪽의 근육도 같이 헐거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골반을 조였다 폈다 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 골반 근육 조임근 운동을 하면은 도움이 되죠. 하루에 100개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이라는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누르게 돼요. 그러면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요도라는 길로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질질질 나오게 되면서 방광 안에 잔뇨가 남게 되고, 소변을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그 남아있는 잔뇨끼리 뭉쳐서 찌찌라는 음모를 일으켜 방광염이 잘 걸리게 돼요. 이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서 한 번에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성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너지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갱년기와 우울증이 한 번에 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닥터들은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수술을 권했고 수술을 또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전립선은 아주 예민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닥터들은 이 수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남성의 정액의 70%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이 비대되었다고 해서 전립선을 완전히 도려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지 않도록 약물을 써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대라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주변의 장기, 신경, 혈관, 근육을 압박하는 것을 말해요. 남성의 요도는 여자보다 길어요. 18cm에서 20cm까지 길죠. 그래서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오기 전까지는 방광염이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요실금도 없고요. 자,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증상은 비대된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가 눌려져서 좁아져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오고 소변을 배출하고 2시간이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또 가고 싶은 빈뇨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다가 이제 잠을 자는 그 감각이 망가져서 하루 종일 밤새 날을 새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은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할아버지 하루 종일 방광 안에 있는 소변 걱정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소변을 볼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치료미 예방 5번에 보시면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금주한다. 그렇죠. 우리가 알코올은 결국에는 기름으로 남게 돼요. 우리 몸에 이 기름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립선 비대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 그래서 복부가 비만하면 비만할수록 전립선 비대증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의 삶의 질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피부계, 자,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 것을 말하죠. 그러면 피부, 자, 피하 지방이 감소했어요. 지방은 우리 몸의 단열재예요. 그래서 내 몸 밖의 환경, 외계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게 하는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층이 있으면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게 돼요. 근데 지방층이 녹아버렸어요. 겉층과 속층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중간층이 없어져요. 그러면 밖의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데 특히 추위를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춥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인의 머리카락,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고 입과 뺨의 얼굴 털은 증가하게 된다. 남성의 경우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입가나 뺨에는 털이 많아지는 증상이 된다. 자,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추위에 약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상처가 생겼을 때 궤양이 생기기 쉽다. 자, 그러면 욕창. 자, 욕창이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 이렇게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와상이라고 하죠. 누워있는 상태의 대상자, 와상. 자, 와상 환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발뒤꿈치, 바닥면과 피부가 접촉이 돼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먹지 못한 세포가 괴사되는 상태를 우리는 욕창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욕창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는가? 장기간 누워 지내는 사람, 와상 상태, 그리고 뇌가 잘 작동하지 못해서 스스로 몸을 왔다 갔다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 뒤집고 엎고를 하지 못하는 최이 변경, 몸의 위치를 스스로 변경하지 못하는 대상자, 와상 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욕창이 잘 생긴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뚱뚱해도 생겨요. 너무 지나치게 말랐어도 생겨요. 뼈가 튀어나온 곳이 계속해서 압력을 받거나 얇은 피부가 압력을 받아도 또 생기죠. 그리고 모든 세균은 습한 것을, 끄급한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가 요실금이 있거나 변실금이 있고 또 기저귀를 찼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죠.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이 번식할 근거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끄급함은 세균이 좋아한다. 그리고 대상자를 체위 변경시킬 때 침대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끌어당기거나 했을 때 얇은 피부가 벗겨져서 그 상처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와상으로 누워 계신 환자, 특히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손톱은 짧게 깎아주도록 하고 목욕을 시킬 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어떤 환자들, 당뇨병 환자들. 왜냐하면 당뇨병이란 온몸에서 포도당이 흘러내리는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좋아하는 설탕 성분이 몸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 진물이 났어요. 그러면 달달한 진물이 나죠. 당뇨병 환자에게 땀이 났어요. 달달한 땀이 나죠. 세균들이 여기 먹을 거 많네, 모여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목욕을 시킬 때도 너무 박박 문지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장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천골이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넓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고 골반뼈는 무거운 뼈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소화기 장기들이 대부분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욕창이 잘 생깁니다. 자, 욕창은 1단계. 1단계는 일단은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2단계부터는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하기 시작하죠.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긴다. 4단계는 죽을 사, 뼈와 근육까지 썩어버려요. 괴사가 돼서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쩡한 살이 체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4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욕창은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고 그리고 잘 씻겨주고 말려주고 끄급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욕창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꼭 알아두기 별표 하나,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어 끄급하지 않도록 한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세포들이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잘 받아먹도록 한다. 그리고 끄급하면 세균이 좋아한다고 했죠? 건조시키도록 한다. 목욕시키고 나면 드라이로 온몸을 말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춥지 않을 때 30분 정도 햇볕을 쬐인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는 짜잘한 세균들이 있어요. 이 세균들이 자외선을 통해서 살균이 되면 피부병이 덜 생기겠죠. 그리고 통풍이 되면 건조가 돼서 세균이 덜 살겠죠. 그래서 거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휠체어에 앉혀서 밖에 한 번씩 바람을 쏘이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